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거가 없는데 왜 정치의 계절이냐? 미국. 정말 미국 장난 아니죠? 정말 오늘 약간 좀 환호할 만한 것도 하나 있는데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300원대.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 감안하고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에 신경을 썼냐? 그렇죠. 저도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바야흐로 모든 미국 독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국 중간선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따로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 다 같은 건데, 자, 상원하고 하원이 따로 있는데, 상원은 100명입니다. 그리고 하원이 435명.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대 공화 보면 정말 절묘해요. 상원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고 하원은 현재 스코어가 민주가 220, 그리고 공화당이 212, 그리고 공석이 3개예요.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그럼 중간선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상원에서는요 34명을 뽑아요. 한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34명의 지역구가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똑같이 민주공화당이 반반씩은 아닐 거잖아요.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20개 하고, 그리고 민주 한 14개. 그래서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상원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판세 자체가요,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민주당 바이든에 대한 중간 성격이 있어서 보통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이 이깁니다. 원래는 정말 볼 것도 없는 게임이었어요. 원래 판세 자체가 볼 것도 없는 게임이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칩스법, 반도체법, 우리 소위 BBB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빌트 백 베러라고 해서 바이든의 어떤 핵심 공약이 빌트 백 베러인데, 그죠? 이게 안 되고 다 쪼개졌죠.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반도체법하고요. 그리고 우리 IRA법, 그죠?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바이오 행정명령. 반도체법은 다 아실 거고, IRA는 저희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 다 이제 대충 아실 거고, 그죠? 제가 꼼꼼하게 다 뜯어드렸으니까요.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 개발된 바이오 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죠.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죠. 네. 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럼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른가? 요거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는 똑같아요.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은데, 일단은 공화당은 트럼프 시절에 이미 중국을 때렸잖아요. 그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사실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는데요.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인데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기조인 거고요. 민주당은요, 당장 피해는 갈 수 있어.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액션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감수를 해야 돼. 이런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트럼프가 한 거는 EUV 배제죠. 네. 중국에다가 EUV 팔지 마. EUV 누가 팝니까? ASML이 팔죠.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기업이니까 네덜란드 팔목 꺾어가지고 팔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자국 기업하고 랩리서치 같은 자국 기업하고 그리고 KLA 같은 회사들 다 지금 중국에 잘 팔아먹고 있는데 얘들까지 다 규제 범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보고 어떤 산업이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 정치 자금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이나 이익단체들이 정치 자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런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화당은요, 굴뚝 산업이 많아요. 석유, 화석이 연료죠. 석유, 철강, 그리고 축산. 그래서 이게 원래 러스트벨트가 원래는 이쪽이 민주당 텃밭이었죠. 네,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왜 민주당 텃밭이었냐면 당연히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노조가 셀 거 아니에요. 노조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죠. 그런데 여기가 세계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중산층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다 공화당 쪽으로 돌았었습니다. 러스트벨트 쪽이, 그죠? 다 이게 세계화의 폐해인 거죠. 공화당 쪽으로 돌았었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양대축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하고 헐리우드. 자, 딱 보면 그렇죠. 이 개념 있는 부자들, 그죠? 빌 게이츠 같이 세상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카프리오 같이 디카프리오나 조지 클루니 같은. 자, 우리 아마존 밀림을 살려야 돼. 이러면서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룰라가 이제 아마존 밀림 좀 보호 쪽으로 좀 포커싱이 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죠. 기부도 많이 하고. 실리콘밸리도 그렇죠. 보통 약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부자들하고는 굉장히 약간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트위터에다가 공화당 지지하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약간 기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정치 구도가 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는 공급망 때문이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심플한 거예요. 그럼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면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거 많이 열어주면 규제를 완화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민주당은 야 이렇게 가면 결국 어떻게 또 지구를 다시 클린하게 하겠어. 탄소 제로가 안 돼. 라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공화당도 결국은 탄소 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맨날 홍수 나고 가뭄 나고 이런데 공화당도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는 상황이죠. 뭐 일부 아주 정치인들 빼고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화당은 이게 경제 성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야 그런 식으로 다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언제 이거 되냐.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바이오 산업 육성 행정명령.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만약에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 이 IRA에서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쪽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반도체죠, 지금. 2차 전지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탈중국화를 하자는 건데 탈중국화와 미국 내 제조잖아요. 미국 내 제조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는 건데 결국 탈중국화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이거는 광물부터 정부채까지 이거를
이걸 다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경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중국산하고 해서 가격 경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가격 경쟁이 안 되면 이걸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조금을 태워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 악순환의 그건 거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식적인 거죠. 지금 1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당위성 때문에 150원에 사야 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정부 보조금 어디서 나옵니까? 부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해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인 들어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이게 질문 수준이 높아서 반도체 약간 초보나 중간 수준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와 심텍은 피크아웃 우려로 주가가 빠지고 한미반도체는 제자리, 미국 나스닥 반도체주들이 급등했으니 월요일은 불을 뿜으려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좀 주가가 오늘 지금 촬영 날짜가 11월 8일자인데요. 어제 좀 반도체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르냐.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캐펙스 축소를 발표를 했죠. 축소를 발표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D램 쪽은 이게 삼성전자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치킨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마일드할 거다, 마일드한 치킨 게임일 거다라고 마일드한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D램 쪽에서는 여기 3, 4 과점 체제인데 이걸 또 얼마나 더 높이겠어요. 일단은 결국 낸드 플래시 쪽에서 삼성이 칼을 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삼성이 칼을 갈았어요. 자, 이제 마이크론이나 말도 안 되는 YMTC 뭐 이런 애들이 192단 엑스테킹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232단을 삼성보다 먼저 했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자, 이번에 어제 딱 그 뉴스가 나왔죠. 8세대 V낸드 8세대 V낸드를 할 거다. 그냥 그동안에는 삼성이 약간 마켓시어 쪽에서 약간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자, 왜냐면 낸드 플래시는 한 6개사 정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될 만한 애들이 키옥시아, 돈 없는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거죠. 인텔은 뭐 일단은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끝난 거고. 자, 여기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일단 YMTC는 이번에 미국 규제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얘는 한 3%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만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128단 이상의 기술 로드맵을 가기가 쉽지 않을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삼성은 마일드한 치킨 게임이 타깃이 얘들인 거예요. 얘들은 일단 돈이 없습니다. 자금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도 안 됩니다. 가격 경쟁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게 한 3Q에 삼성전자가 한 8천억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지금 추정이 됩니다. 8천억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데 4Q에는 적자까지 감수하겠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낸드에서요 적자가 나면요 다른 회사들은 다 작살납니다. 작살납니다. 진짜 무슨 한 20-30%까지 적자 날 수 있어요. 요게 그런 거죠. 그리고 어제 딱 8세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걸 내놨죠. 우리가 이제 이거 준비하고 있어. 자, 같은 232단이라도요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왜냐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은 128단까지요 싱글 스태킹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96단까지 싱글 스태킹을 하고 128단부터 더블 스태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232단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은 트리플 스태킹을 해야 되고 삼성은 더블 스태킹으로 해도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가격 구조가 다르겠죠.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적자를 낸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거를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자율주행차 전장이나 VR, XR 쪽이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이나 계속해서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서버 쪽도 계속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대덕전자하고 심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둘 다 DDR5 관련 수혜주 쪽이기 때문에 AMD 제노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플립칩 BGA 쪽은 이게 공급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립칩 BGA 쪽이 생각보다 생산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제가 약간 민감한 이야기라서 더 할 수는 없는데, 플립칩 BGA 쪽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플립칩 BGA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들을 일본 업체들이 하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뭔가 병목 현상이 원활하게 풀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납기가 그렇게 좁아지지고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서 산업별 수혜, 피해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